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8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황방송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제 의견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댓글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예. 보면 이제 김우님이 이제 외국에 살고 계신가 봐요.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뭐냐면, 7, 80년대에는,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이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스마트해져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버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 저도 이제 100% 예,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하시면 가족을 다 부양할 수 있었어요. 부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서울에 지금 집값 올라가는 그걸 보시면 이제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반 대기업,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연봉 1억 원을 받아도 내 스스로 집을 장만하는 데는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뭐 서울 진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0억,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내 스스로 집을 구매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버블이 됐고, 결국에 이제 이 버블이 일어난 것들이 이제 한번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또 열심히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를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터키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터키도 지금 환율이 거의 이제 4배 상승한 거예요. 달러 가치가 4배 상승했습니다. 불과 이제 몇 년 안에 4배 상승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블랙마켓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는 훨씬 더 비싸요.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그냥 은행에 돈을 모으고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 자산 가치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은행에 돈을 계속 모았어요. 그래서 뭐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집을 살려고 모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진짜 인플레이션이 뭐 우리나라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가능성이 이제 1%라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자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같이 김우님 의견에 덧붙여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다음 댓글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박소연 님이 의사분이신데 제가 이제 마른 기침을 많이 해서 걱정이 되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침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라도 빨리 일단 이 기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제 건강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차도 자주 마시고 방송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물을 계속 마시는데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JJUCK73님이 의견을 써주셨는데, 다른 유튜버분들, 이제 제가 읽진 않을게요. 다른 유튜버분들 얘기가 있어서, 다른 유튜버분들하고 이제 저를 이제 비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진행이, 그러니까, 중학교 에서 학교 수업 듣는 느낌이래요. 어찌 보면 약간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업 들었던 거 생각해보면 재밌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제가 좀 편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격이기 때문에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1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다수한테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다 보니까 실제 좀 1대1로 얘기할 때보다는 좀 더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더 이 유튜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쉽게 고쳐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재근 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뭐냐면 정보를 주셨어요. 빗썸이 이제 신규 입금이 가능하대요. 저는 이제 저는 업빗하고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서는 업빗, 코빗, 코인원을 주로 쓰는데, 그 세 거래소는 제가 신규 입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빗썸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규 계정도 만들 수 있고 신규 입금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근님은 2월달에 가입하고 입금하셨고, 친구분이 11월에 가입해서 입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뮤엘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걸 어제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고정 댓글로 달았었는데, 좀 늦게 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진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규제 정책과 현재 미중 무역 상황을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와 비트 계열의 채굴코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도 비트코인으로 인해 미국이 수조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비트 계열의 하드포크와 해시 전쟁의 독점으로 인하여 가상화폐 시장이 다른 국가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을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 계열의 채굴코인, 그러니까 지금 채굴 시장은 그 비트메인이 잡고 있어요. 비트메인이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어제 유튜버 분들 많이 영상 올리셨고, 제 이제 댓글 중에서도 그 10만 개 비트가 들어온 지갑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 그 10만 개 비트의 지갑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세력들이겠죠. 당연히 세력들로 보고 있고,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력들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세력들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이제 금융 자본을 움직이는 그 세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이제 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비트와 비트 계열 이런 코인들이, 채굴 코인들이 미국에 오히려 피해를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은 나중에 이걸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미국 정부의 채무를 갚는, 이 가상화폐 상승으로 인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축통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소수의 채굴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탈비트와 탈이더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각국이 발행하면 피아트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탈비트, 탈이더 효과도 나타나게 되면서 비트나 이더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피아트에 연동되게 되면 주식시장처럼 움직이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가 $1000가 되더라도 비트와 별개로 실용화가 된 종목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들 중에서 대형 알트코인들 보시면 뭔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코인들은 미국 중심 코인들이고, 결국에 이제 미국 중심의 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BTC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세로 이제 가고 있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더 시장에서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죠. 그리고 리플도 거의 전고점에서 이제
와 있는 수준, 이더마켓에서 와 있는 수준이고요.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간다. 이 부분은 저도 사무엘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대신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하게 되면 피아트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트루USD 같은 경우는 결국에 달러랑 1대1로 패깅이 된 겁니다. 1대1로 패깅이 된 거고, 그 얘기 뭐냐면 달러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트루USD 양도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겠죠.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트루USD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1대1로 트루USD를 갖고 오면 1달러를 지급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오픈해서 이제 감사를 받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런데 그럼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보시면 트루USD 대 BTC 차트인데, 지금 이 트루USD는 1달러예요.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가치 변동이 있죠. 가치 변동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분모에 있는 이 비트코인이 빠졌기 때문에 가치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럼 이 트루USD가 급등한 건 뭐예요? 급등한 게 아니라 얘가 이 분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분모에 있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분자가 그 분수 값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달러에 패깅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앙일보 기사인데 2007년도 기사입니다. 2007년도 11월 18일 기사예요. 달러의 굴욕 약세 지속, 곳곳에서 찬밥 신세. 브라질 출신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 앞으로는 유로화로 개런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인도 타지마할이 달러를 사절하고 루피아로 입장료를 받기로 했어요. 미국 유명 랩 가수 제이지가 비싸진 유로화 흔드는 뮤직비디오,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 말고도 이제 유명인들이니까 그랬고, 결국 사람들이 이때는 유로화를 원했어요. 유로화를 원했습니다. 왜 그럼 유로화를 원했을까? 보세요. 이게 지금 달러 대 유로화 차트입니다. 보시면 2001년도 초에 1달러가 1.2유로였어요. 1달러가 1.2유로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제 떨어졌죠. 떨어진 게 뭐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가 0.6유로가 됐어요. 1달러가 0.6유로.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유로화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기사가 언제 기사예요? 2007년도 11월 기사였잖아요. 2007년도 11월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거의 이제 막판 피크 칠 때죠. 막판 이 하락이 피크 칠 때예요. 달러 가치 하락의 피크를 찍을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두 달 위에 이제 이때부터 반등이 돼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야 이제 난 달러 안 받을래, 유로화로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계속 얘기하고, 저는 이제 분명히 제 입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1대1로 달러에 패깅된 거고, 결국에 달러를 사는 거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 어떤 기축의 역할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하지 않을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기축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이거는 그 비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죠. 달러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계속 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좋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원화는 못 믿겠으니까 달러를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서 달러 자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한다?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암호화폐가 정말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에 배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탈 비트와 탈 이더 효과는
나타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각국에 발행됐을 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의견이 저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아까 이제 비트랑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의견을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금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국 등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장시간이 소요되어야 금처럼 개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런지요. 일단은 금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국 등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장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예, 가상화폐 금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비트에 대해서 비트가 가상화폐 금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국 등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장시간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중국의 영향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채굴 쪽에서는 중국 비트메인이 뭐 우위를 점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비트메인이 IPO를 하고 홍콩시장에 만약에 비트메인의 지분을 금융자본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 또한 중국 비트메인도 중국 게 아니라, 물론 대표는 이제 우지안이 있지만 중국 게 아니라 그 금융 자본 뒤에 있는 그 FRB 세력들,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일단 의견 주신 사무엘님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현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해외 나갈 시 항상 고민이 어디서 환전할지, 얼마나 할지, 그리고 카드 사용 시 수수료, 여행 갈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특히 선진국 몇 군데 빼고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국내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에 현지에 가서 다시 달러를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하는데 그것이 가장 저렴하대요. 그러다 보면 환전 수수료만 최소 2번 나가고 어디서 환전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도 나고 다시 국내로 복귀 시 현지 화폐 처리, 잔돈, 많은 시간과 돈을 뺏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인 시장이 빨리 성장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절약을 하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에 이제 트루 USD 지금 나온 것처럼 트루 원, 트루 N, 트루 위안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또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또 수수료를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만약에 리플이면 그냥 리플 하나로 그냥 우리가 리플 가치가 안정화돼서 이걸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빨리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사토시 개념으로 주고받든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시아님이 의견을 써주셨는데, 정보성 의견을 써주셨어요. 보시면 2019년 채권 주식 부동산이 암담할 것 같다. 그리고 금은 20년 하락 10년 상승 주기입니다. 2019년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2030년 전후로 제대로 된 상승을 할 듯합니다. 실물금은 저도 5, 6년 보유했는데 최근 손해보고 현금 필요해서 매도해 버렸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금은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 차트를 어제 금 차트를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금 차트 지금 이제 정시안 님이셨나요? 김시안 잠시만요. 예, 정시안 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금 차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금 차트가 일단 20년 동안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락을 하고 10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또 차트가 안 나오는데, 예, 나왔습니다. 예, 금 차트를 보시면 잠시만요. 주봉으로, 예, 됐네요. 로그를 적용해서 금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금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로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금차트 같은 경우는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초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2000년도부터 2010년도, 11년도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금차트는 20년 하락, 10년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20년 하락, 20년 하락을 보고 있다. 그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10년 정도를 이 채널 상단부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 건데, 이때도 이제 멈춰 있다 좀 더 빠졌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이 가격 눈금을 좀 보시기 편하게 좀 조정을 해볼게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이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런 채널에서 움직였는데, 보시면 20년 동안 하락하고 10년 동안 상승했다. 그러면 앞으로 금은 또 20년 동안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일단은 뭐 금 시장이 저는 이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암호화폐 시장보다는 상승률로 생각해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도 일정 부분은 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투자 메리트가 지금 있어 보이고,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2030년 근처가 됐을 때, 그럼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다 성숙기까지 접어들었겠죠. 그때 일정 부분 자산을 금 시장으로 이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이 이제 맞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페르티티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하락이 길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의 끝은 작년 5월 20일경부터 8월 초까지 강하게 형성된 박스권 1900에서 3000불 사이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 2500불은 지켜줬으면 하는데, 저 가격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서진 알트 가격을 보고 패닉을 겪을 것 같군요. 힘드신 분들 많겠지만 받고 생각하면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매도해서 받는다 이거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암호화폐 자산이 충분히 있고 현금이 이제 여력이 없으시면, 차라리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사지 마시고 현금 일단 세이브 시켜 놓는 거죠. 계속 들어오는 족족 사는 게 아니라 세이브 시켜 놓으셨다가 실제 이렇게 충분히 하락이 와서 진짜 2,500불까지 빠져주면, 그때 이제 모아놨던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뭐 세 달이면 세 달 이렇게 모아놨던 현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TW 저스틴 님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왜냐면 앞으로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생길 거고, 테더와 같은 코인이 달러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시기가 왔을 때 송금 관련 코인인 리플이나 스텔라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그냥 각국 코인으로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수수료 싸고 빠른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일단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김주현 님이 의견 주신 거랑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도 있고, 달러에 패킹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화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엔화도 나오고 위안화도 나오고 뭐 페소도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유로화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제가 유럽을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 가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쉽게 이걸 해줄 거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야,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트루 USD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한번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원화, 그러니까 뭐 트루 원을 예를 든 겁니다. 트루 원을 매도를 해서 다시 뭐죠? 트루 유로화라든가 트루 USD로 바꿔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한 단계라도 줄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나온 게 리플이고 이제 스텔라 코인인 거고요. 결국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찌됐든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발행량을 우리가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쓰고 있는 베이스 머니하고 그 다음에 뱅크 머니만 보더라도 거의 79조 달러 정도 돼요. 79조 달러.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에요, 이게. 근데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발행 개수가 1000억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인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들어온 겁니다. 투자를 행위를 해서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달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 가치로서는 일단은 저는 그다지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정 부분 제가 충분히 자산이 올라갔을 때 그냥 교체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용도로만 이제 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바꿀 때 지금 멕시코의 어떤 일반 은행에서 멕시코 중앙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걸 달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은행으로 보내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이제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으로 이제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미국의 달러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 미국의 달러가 중심에 있어서 각국 화폐들, 뭐 멕시코, 그다음에 독일, 브라질, 일본 이런 각국의 화폐들을 다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현재는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리플이나 스텔라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리플은 이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리플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여기 가운데 있겠다는 겁니다.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서 이게 아니라 리플로 교체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암호화폐면 암호화폐, 피아트머니면 피아트머니, 모든 우리 기존 현존 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다 통틀어서 그 중심에 리플이 있겠다는 겁니다. 리플하고 스텔라 둘 다 제가 봤을 때 목표는 둘 다 동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시장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리플에서 지금 리플 재단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유저를 확보하고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은행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그러면 지금 물론 리플이 그런 활동을 잘 못해서 마케팅을 못하고 저변 확대가 안 돼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그 자리를 꿰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결국엔 달러를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트루 USD가 중심에 다시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현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전 된다고 보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보면 대체하기 위해서 리플이라든가 스텔라에서 자신들이 그 모든 거를 이제 자신들을 중심에 두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스틴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런 테더화가 달러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시기가 왔을 때 송금 관련 코인인 리플이나 스텔라가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미래를 정확하게 단정져서 이걸 한계에 도달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리플이 하려고 하는 일,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제까지 해 나가고 있는 일들을 쭉 보면 리플은 이제 해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모든 암호화폐면 암호화폐, 그리고 우리가 현존 쓰고 있는 달러, 유로, 엔화, 원화, 뭐 위안화 이런 거의 중심에 이제 리플 그리고 스텔라 코인이 중심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갔을 때 제가 리플을 들고 있으면, 리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제 벡터걸에서 이제 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지갑이 있을 겁니다. 그 지갑에 제가 제 리플을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제가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굳이 유로화,
기반으로 한 뭐 트루 유로화를 바꿔주지 않아도 그냥 리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리플로 결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달러로 결제를 받는 것처럼 달러는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제가 리플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 그 지갑에 넣는.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멀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러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지금 우리가 현존 쓰고 있는 화폐들이 뭐 갑자기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화폐들도 남아 있을 거예요. 남아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인식이 딱 자리 잡고 완전 성숙기가 들어와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들 저변을 완전히 확대돼서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그냥 리플 가격으로도 받는,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1리플 아니면 뭐 10리플, 뭐 사과 한 개에 1리플 아니면 뭐 5유로 네 1리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동시에 다 써놓고, 어떤 가게는 리플로 가격을 써놓은 가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토시 가격으로 써놓은 가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게는 뭐 유로화로 이제 써놓은 가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아 이거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자리를 생각을 하는 그 수준이 오면, 그때는 서서히 기존 화폐 우리 단위가 이제 없어지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같은 화폐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볼리바르 화폐 단위는 쓰지 않을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댓글 소개를 해드릴게요. DYD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뉴욕 컨센서스라는 행사가 열린대요. 이제 이거 확인해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월에 이제 있었던 행사였어요. 5월에 있었던 행사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정보를 주셨는데, 11월 20일에 비트를 11만 개나 구매한 지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대략 $5,000 정도에서 11만 개를 매집하는 것 같은데, 거래소 지갑이라 하기에는 한 방에 긁은 규모가 너무 커서 아닌 것 같고, 단박에 이 정도를 사서 모을 수 있는 집단이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리고 어제 이 관련된 유튜브 분들이 많이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비트인포 차트닷컴에서 제공하는 거고, 이제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그 전에 이제 1위부터 5위는 다 거래소 지갑이었어요. 비트파이넥스, 후오비, 그리고 옛날 바이낸스가 1위였었는데 있었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지갑이 등장했죠. 109,232개 11월 20일 날 들어왔습니다. 11월 20일 날 인원수는 6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109,232개를 딱 한 번에 넣었어요. 근데 이 돈이 얼마냐면,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대략 말씀드릴게요. 100만 천만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한 4,600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가까이 될 것 같네요. 5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천억 정도를 거래소 지갑이 아니고 이렇게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예. 이거는 제가 봐도 이제 이거는 개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개인으로 보기는 힘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세력이 될 수 있고, 세력이 뭐 장외시장에서 매집을 했든 아니면 거래소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번에 터졌습니다. 이번 세 단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각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모아서 그 모은 코인들을 이 지갑으로 이렇게 보낸 것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장외시장에서 계속 매수한 비트코인을 한 지갑으로 넣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USD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수는 그대로인 거죠. 이 하늘색 그래프는 비트코인 개수는 그대로 이제 10만 9천 개인데,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졌죠.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해도 이 지갑에서 뭐 눈도 끔찍 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 지금 이 가격에서 팔면 진짜 가격을 다 붕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뭐 제 생각에 이거를 다 던지려고 시장에서 하려고 하면
한 방에 이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거래소에서 이 양을 던지면 아마 비트코인은 진짜 뭐 한 $1000까지도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언제 정리를 할 것이냐. 저는 충분히 ETF 승인 나고 대중들이 그 펀드로 해서 대중 참여가 일어나고 거기서 대중들이 ETF로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보고 야, 비트코인 펀드가 돈을 번대, 암호화폐 펀드가 돈이 된대 라는 사람들이, 대중이 들어오면서 일반 대중들이 막, 우리 옛날에 2007년도에 뭐 바이코리아 하면서 막 펀드 열풍 불었잖아요. 그때 막 뛰어들었습니다. 2000포인트 넘어갈 때. 그때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불장이 와서 사람들이 뛰어들 때, 그때 일정 부분 이런 고래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밖에 정리를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이 시장에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8일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진행하는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로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지금 뭐 DY님처럼 어떤 정보 같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